자, 오늘은 엑셀 8교시에 이어서 9교시입니다. 그 기초함수의 활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랭크, 썸이프, 에버러지 이프, 카운트 이프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요 세 가지 함수를 더 활용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여기에 다양한 조건을 더 붙일 수 있는 카운트 이프스, 에버러지 이프스, 썸 이프스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한번 해보시죠. 요 두 파트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세릴 땐 카운트나 카운트 쓰시면 된다. 근데 제가 카운타 쓰시는 게 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건이 붙으면 그 뒤에 if를 붙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요 칸에는 지금 뭐가 세려져야 되냐? 여기서 지역에서 구미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냐? 그냥 다 세리는 게 아니라 전체 개수를 세리는 게 아니라 구미시의 개수를 세리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세리는 카운트나 카운터 갖고는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뭘 쓰십시오? 카운트 if. 물론 배열함수 쓰시면 또 이것도 세리실 수 있는데 그 배열함수는 함수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초 강의에서는 아마 강의를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커마 1급 같은 거 배우시면서 저하고 배우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일단 배우셨던 개념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그 수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시고 오늘 배우실 것 좀 설명을 드리죠. 카운트 if. 자, 다시 한번 쓰시는 방법은 저는 함수 마법사를 설명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함수 삽입 fx 누르시고 모르시겠거든 모두에 가셔갖고 카운트가 C로 시작하니까 C자 누르시면 C자 있는 데로 갈 테고 거기서 COUNTIF를 찾으시게 되시면 카운트 if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쓰시라고요? 조건 범위 잡고 조건 써라. 그러면 내가 세릴 거는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뭘 알고 싶어요? 구미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구미. 자, 구미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미시라고 보이는 거는 제가 표시 형식에서 보여준 그 세팅한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입력한 것 갖고 조건을 만드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미의 개수는 4개. 마찬가지로 여기서 fx 누르셔갖고 모두에서 C 찾으신 다음에 또 카운트 if 가셔갖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고 확인 누르셔도 열립니다. 똑같은 개념에서 이번에는 뭐를 찾으시면 된다. 김천을 찾으시면은 이렇게 개수들이 마련되진다. 그럼 총 현재 회원수는 뭐냐? 아, 현재 회원수 중에서 구미에 해당하는 애들만 합쳐다오. 그냥 합칠 것 같으면 썸인데 조건이 붙으니까 썸이프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어디 들어가셔라? 누르셔갖고 S 누르셔갖고 SUM 찾아가시면은 썸if가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썸if는 어떻게 쓰시라고요? 조건 범위, 조건 계산될 범위. 에버러지 if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합계니까 제가 썸이프를 쓴 거고 평균이면 에버러지 if를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조건 범위는 똑같죠. 여기 범위 내에서 뭘 찾아요? 뭘 찾아요? 구미를 찾죠. 구미 찾아갖고 어디서 합치시면 됩니까? 구미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서 합쳐라. 그러면 이걸 다 합치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에서 구미시에 해당하는 것만 합쳐갖고 이렇게 답이 나올 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이 여기 찍으시고 S 누르신 다음에 썸이프 들어가셔갖고 어디서 여기서 뭐 찾아요? 이번에는 김천 찾죠. 김천 찾아갖고 어디서 합치면 됩니까? 똑같이 여기서 합치시면 됩니다. 라는 것까지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러시는데 오늘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재밌습니다. 오늘 게 훨씬 더 재밌으실 거예요. 조건을 만드는 요령입니다. 조건을 만드는 요령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건 만드는 요령.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조건 만드는 요령입니다. 조건 만드는 요령. 먼저 숫자일 때. 숫자일 때입니다. 숫자일 때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엑셀에서는 제가 이 기호를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개념을 이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얘는 초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얘는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감 잡으셨나요? 그래갖고 이런 식의 개념에서 우리가 숫자를 비교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구미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려갖고 구미시의 개수만 세리셨지만 숫자 범위 내에서 내가 다양한 조건으로 원하는 것들을 세려낼 수 있다라는 개념 뭐 합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상, 요 녀석을 이하, 요 녀석을 초과, 요 녀석은 미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건 숫자 문자에 동시에 쓸 수 있는데 요 녀석이 엑셀에서는 아니다. 다른 말로 같지 않다.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런 기호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 문자일 때는 여러분들 요거를 종종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엑셀에서는 요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와일드 카드라고 부릅니다. 와일드 카드. 의미는 별은 모든 글자 대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 예시 조금 이따 들어보시고 이런 조건까지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글자 그런 다음에 요 물음표는 뭘 의미하냐면은 한 글자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잠깐 드려보고 이 조건을 만드는 요령 잘 기억하시게 되면 이렇게 배웠던 세 가지 함수가 훨씬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라는 말씀드리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문제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이럽니다. 현재 회원 수가 200명 이상인 지점 수를 알고 싶다. 문제가 현재 회원 수가 몇 명 이상이라고요? 200명 이상. 그러면 여기서 200명 하당하는 거 네 개 있네요. 이거를 일일이 세리려니까 귀찮더라. 컴퓨터 네가 좀 알아 세려다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세리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죠. 200명 이상이라는 게 제가 사용하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까 강사가 가르쳐 드린 대로 카운트 if를 쓰면 되기는 하는데 얘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건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요 조건 범위는 이해되시겠죠? 요 조건 범위 내에서 200명 이상 그래갖고 여기다가 200 이상 이런 식으로 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은 우리가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상 기호 붙었죠? 그 뒤에 얼마를 200을 때립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예, 그러시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200 이상인 지점 수가 몇 개입니까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감 잡으셨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요것도 한번 해보죠. 홍정점의 개수.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송정점은 총 몇 개 있냐? 우리 지금 이렇게 지점별로 만들어 놨는데 송정점 총 몇 개 있는지 좀 가르쳐 다오. 그러면 여러분들 송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송정 1점도 송정점에 해당하고 송점 2점도 송정점에 해당하고 계속 있다 보면 송점 4, 5, 6점 이런 것들도 다 송정점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세리시려면 조건이 또 하나가 붙는데 단순하게 송정이라고만 쓰면은 자,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럼 선생님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카운트 if 써갖고 자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거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송정이라고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송정 한번 쳐볼게요. 0이 떨어질 겁니다. 0이 떨어져요. 송정점, 송점 1점, 송점 2점 있는데 왜 0이지? 이 글자 내에서 송정이라고 쓴 칸의 글자는 없다는 얘기죠. 송정 1이라고 쓴 건 있고 송정 2라고 쓴 건 있지만 송정이라고 쓴 건 없기 때문에 송정점의 개수는 0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됐었을 땐 문자일 때는 우리가 그냥은 못 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세요. 이런 거를. 모든 글자 대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 두 개 이해하시는 것부터 먼저 하고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가 조건 범위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송정 그다음에 별이 된다. 어떤 의미가 됩니까? 송정이라고 쓴 거는 컴퓨터가 무조건 고정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뒤에 별 표시, 곱하기 표시입니다. 곱하기 표시가 들어가게 되면 송정 뒤에 모든 글자가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이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송정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세려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일 때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건 제가 그냥 굳이 설명 안 드립니다. 한 개만 예시를 드렸는데 이하, 예시 이런 건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숫자로 갖고 따지실 때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를 요 부등호로 기억하시고 아니다는 요걸로 기억하시면 된다. 요건 숫자 문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자일 때는 요렇게 물음표도 잘 안 씁니다. 솔직히. 뭘 많이 쓴다? 요 곱하기 문자. 이거 별 표시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 그 곱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모든 글자 대신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제가 방금 요렇게 써져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송정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 그래서 송정정 개수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조건을 요렇게만 제가 적어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게 되면 맨날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 조건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외우셔도 좋습니다. 별 이렇게 되면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송정으로 예를 들게요. 송정별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된다? 송정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되시 이런 것들은 좀 적어 놓으시고 외워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송정하게 되면은 뭐가 먼저 붙죠? 예, 별이 먼저 붙죠? 그런 다음에 뒤에 송정이 와요. 그러면 이거는 맨 뒤에는 송정은 고정으로 오되 맨 앞에 그 송정 앞에는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의미가 뭐가 될까요? 예, 얘는 송정으로 끝나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응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될까요? 이것도 될까요? 요거 치시고 송정 이렇게 치시게 되면 요건 그럼 의미가 뭐가 될까요? 요 의미는 뭐가 될까? 뭐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송정이 포함되는 모든 것 이렇게 재밌으시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함수 배우시면서 조금 어려워요. 뭐 외울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시는데 이거는 쓰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개념 잡고 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 되시나요? 송정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 송정으로 끝나는 모든 것, 송정이 포함되는 모든 것.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내가 가진 자료에 요 송정 대신 무엇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sum if, count if, average if 같은 것들이 결정돼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다라는 거는 한 번만 더 보여드리죠. 그러면 구미가 아닌 지점수. 예를 들면 구미 김천밖에 없지만 구미 김천 상주 뭐 포항 대전 뭐 이렇게 있는데 구미가 아닌 거 구미 빼고 세려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맞으시겠죠? 구미가 아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카운트 if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조건 범위는 똑같죠? 구미가 아니다? 강사가 아까 아니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건 고정입니다. 그 뒤에 그럼 뭘 쓰시면 돼요? 구미 쓰시게 되면 구미가 아닌 지점수. 현재는 구미가 아닌 거는 다 김천이죠. 그럼 김천이 5개니까 답도 5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건 만드는 원리를 요 녀석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함수들은 매번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쓰다 보면 여기에 뭐 넣어야 될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세요. 그 대신 내가 이런 함수를 쓸 때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조건을 만드는 요령을 잘 기억하시게 되면 함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설명을 드리죠.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엑셀에서는 주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편하다. 계산이 편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트를 제가 아까는 몇 번에 의해서 만들었죠? 여기 따로 만들고, 여기 따로 만들고, 여기 따로 만들고, 여기 따로 만들고 하고 총 4가지를 썼습니다. 4번을 썼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카운트 if, 여기도 카운트 if, 여기도 sum if, 여기도 sum if면 어떻게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함수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계속 우리가 첫날에 수식 첫날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주소의 사용법, 주소는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 이렇게 있는데 혼합 주소는 나중에 배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대 주소냐 절대 주소냐를 정확하게 알고 응용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편하다. 요번엔 제가 이걸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카운트 if예요. 어디를 블럭 잡고? 여기를 블럭 잡는 거 맞죠? F4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냐? F4란 얘기는 이걸 제가 밑으로 끌어서 완성시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미시도 이 범위 내에서 세려야 되는 거고 김천시도 이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 범위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고정시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방법이 F4를 누르는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범위 고정시키고 지난번에 방금 전에 제가 여기다가 구미라고 쳤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주소를 이용하면 계산이 편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미, 선 여기 구미 친 거 아닌가요? 여기 찍으면 안 되나요?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실 거예요. 아까는 구미를 쳤지만 요번엔 구미를 찍었어요. 여기 뒤에 시에 붙는 거는 아까 셀 표시 형식에서 만들었다고 했던 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고정시켰고 여기서 구미를 찍었기 때문에 얘는 F4 고정을 안 시켰죠? 밑으로 끌게 되면 김천시가 바로 끝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썸이프를 쓰셨었을 때 어디를 고정시켜요? 구미시에 해당하는 총현재 회원수 맞죠? 여기 블럭 잡고 F4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구미 찾아라. 그런 다음에 어디서 합쳐라? 여기서 합쳐라. 여기도 F4. 왜냐면 모양을 잘 보십시오. 이 범위 내에서 구미 찾아갖고 이 범위 내에서 합치고 밑으로 끌어섰을 때
또 이 범위 내에서 요번엔 한 칸 밀리니까 여기는 F4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천 찾아갖고 또 이 범위에서 합쳐라. 결국 여러분들 이제 F4가 헷갈리시면 이 생각만 하세요. 또라는 개념이 들어가네. 이 범위를 또 사용해. 반복 사용해. 이 개념 하게 되면 그냥 사부작위 F4를 눌러주시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는 2번 썼던 걸 지금도 한 번에서 완성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설명드린 거는 조건을 만드는 요령과 조건을 만드는 방법 외적으로 내가 필요하다면은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식을 쓰는 거, 함수식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 2개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함수들이 요런 걸 이해하시고 나시면 이제 나머지 함수들은 상당히 편해져요. 왜 편해지느냐? 요런 개념 잘 잡으시고 함수를 제가 적어드릴 때 항상 요렇게 적어드리지 않습니까? 첫 칸엔 뭐가 들어오고 두 번째 칸엔 뭐가 들어가고 세 번째 칸엔 뭐가 들어간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함수마법사 쓰는 이유도 이게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함수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나머지 3개 함수를 오늘 조금 더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함수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면 안 되겠다. 어디다가 쓸까? 네, 새로운 데다가 하나 만들어서 쓸게요. 자, 한 개 만들어서 오늘 가르쳐 드릴 함수는 또 뭐냐 그러시는데 아까 배우셨던 함수의 발전형입니다. 요번에는 썸이프스 그런 다음에 똑같이 방법으로 써요. 에버러지 이프스 AVR H 에버러지 이프스 네, 저것도 대문자인데 그냥 대문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카운트 이프스 COUNTIFS가 또 붙죠. 요렇게 아까랑 다릅니다. 뭐가 붙었어요? 네, 함수 뒤에 S가 붙었죠? 요거는 뭐 어떨 때? 조건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마찬가지예요. 얘도 조건이 몇 개 이상일 때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얘는 쓰는 방법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얘는 합칠 계산될 범위가 먼저 들어갑니다. 계산될 범위가 먼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는 조건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 범위 그런 다음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요것들 2개가 뭐가 된다?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 있는 것만큼 계속 반복이 될 거란 얘기죠. 예. 요 2개가 요게 조건의 개수만큼 반복 이렇게 설명됩니다. 반복 이렇게. 조건이 제가 좀 2개일 때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조건이 3개일 때는 또 조건 범위 조건 또 조건 범위 조건 조건은 최대 몇 개까지? 127개까지 127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아이고야 조건 범위 조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조건 범위 조건이 요런 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다양하게 배웠던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또 다르게 원하는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는 요 순서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순서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기억하십시오. S자가 들어가는 건 이렇게 한다. 카운트 이프스는 그냥 반복이 되시면 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또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먼저 신입 회원수가 신입이 20명 이상이고 탈퇴도 20명 이상인 지점수. 자, 문제 보세요. 신입이 20명 이상이고 탈퇴도 20명 이상인 지점수예요. 그러면은 지금 신입이 20명 이상, 탈퇴도 20명 이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조건이 하나 걸리고 또 여기서 조건이 하나 걸리는 거 맞죠? 카운트 if로는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카운트 if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을 때, 얘들은 다 조건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들이 또 함수를 만들어줬다, 안 만들어줬다,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죠. 무슨 함수를 쓰셔라? 카운트 ifs를 쓰시면 됩니다. 카운트 ifs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쓰다 보면 열립니다. 여기서 그쵸? 제일 조건은 이겁니다. 신입이 20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아까 20 이상이 뭐라고 돼 있었죠? 네, 이렇게
20 이상. 맞죠? 또 다른 조건은 탈퇴가 이번엔 요 범위가 됩니다. 조건 범위 얼마? 또 20 이상. 말 되나요? 그래서 ifs가 들어가게 되면 s가 들어가면 조건이 2개 이상인 개념에 해당하는 무엇? 원하는 값. count if면 개수가 되는 거고 sum if면 합계가 되는 거고 average if면 평균이 된다라는 거. 계속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또 밑으로 내리시면 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계속 있습니다. 조건 범위 조건. 그리고 이게 총 몇 개까지 있다? 네, 127개까지 있네요. 네, 제 기억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은 20명 이상이죠. 그럼 몇 개가 나온다? 아,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군데, 두 군데. 얘는 안 되고 세 군데, 네 군데. 맞네요. 그래서 신입 이상 이렇게. 그럼 같이 요거 아까 이용했던 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건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으시지만 지역이 구미이면서 지역이 구미이면서 신입 회원수가 20명 이상인 현재 회원수의 합계. 여러분들 문제를 위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지역이 구미이면서 신입 회원수가 20 이상인 현재 회원수의 합계. 예시는 조금 적당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께 답을 보여드리려고 이 개념을 합니다. 여기다가 답 내볼게요. 지역이 모이면서 구미이면서 그러니까 합계니까 썸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구미이면서가 들어가니까 if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신입 회원수가 20 이상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기 때문에 sum if 갖고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된다? sum if s를 써야 된다. 강사가 그러더라.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함수 배웠던 함수 뒤에 s자 붙은 거 쓰라고. 그러면 sum if s로 가셨었을 때 자, sum if로 가셨었을 때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네, 계산할 범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계산할 건 뭐죠? 현재 회원수의 합계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범위니까 여기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가. 두 번째 칸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계속 열릴 겁니다. 아까처럼 조건 범위가 들어갑니다. 조건이 뭐였죠? 이 범위 내에서, 여기 내에서 지역이 모이면서, 구미이면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신입 회원수가 20. 그럼 신입 회원수니까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여기. 20 이상이니까 요거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답을 구하면 933명 나올 겁니다. 엑셀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수식만 정확하시면.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요 세 가지 함수 배우셨던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시게 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썸이프스나 에버러지 이프스, 카운트 이프스까지도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다.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내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 요거 연습 오늘 조금 많이 해주시면은 오늘 진도 잘 따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갖고 개념 잡으시면 되시겠어요. 이 파트는 일단 개념적인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연습 문제는 뭐 ITQ 문제도 풀어드릴 때가 있을 거고 제가 만든 문제도 갖고 와갖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기본 함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실 거세요. 어려우시면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는 계속 뭐 반복해서 들어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신 요 개념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중요한 거는 조건 만드는 요령이었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서밋푸스, 카운트이프스, 에버러지이프스까지도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요걸 이용해서 또 다른 함수, 요걸 이용한 게 아니라 이제 요거 말고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함수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